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의 한강변 공원에서 친구들의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수아는 우산을 들고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거웠다. 29살, 직장에서의 압박과 가족의 기대가 어깨를 짓누르는 나날이었다. 친구 지은의 초대에 나서긴 했지만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 속에서도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수아야, 여기,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소주병이 빙 둘러 놓여 있었다. 한국의 여름, 이런 모임은 언제나 따뜻함을 약속했지만 수아에게는 그저 피로할 뿐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우산이 뒤집혔다. 수아가 허둥지둥 우산을 고치려 할 때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수아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미진. 지은의 삼촌의 아내, 결혼한 지 10년이 된 지모였다. 미진은 40 초반, 긴 웨이브 머리에 가벼운 메이크업, 그리고 그 눈빛은 수아의 가슴을 울렸다. 아, 이모님. 감사합니다. 수아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미진은 웃으며 우산을 고쳐주었다. 비 오는 날 바비큐라니, 지은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들어와, 젖지 말고. 그 순간 미진의 손이 수아의 팔을 스치며 지나갔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수아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녀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미진은 이미 멀어져 테이블로 돌아갔고 수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수아야, 왜 그래? 얼른 와, 지은의 부름에 수아가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 눈빛, 그 손길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었다. 파티는 활기차게 흘러갔다. 남자들은 고기를 뒤집으며 소주를 따르고 여자들은 채소를 썰며 수다를 떨었다. 한국식 바비큐의 매력은 바로 이 평범함에 있었다. 가족과 친구가 모여 웃고 가끔 눈물이 고이는 대화. 수아는 구석에 앉아 소주를 홀짝였다. 그녀의 삶은 늘 저양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느껴온 그 다름. 여자들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기며 살아온 세월. 가족은 그녀에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말하고 직장 상사는 여자답게 웃어라라고 했다. 수아는 그 모든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미진이 다시 다가왔다. 수아 씨, 이거 먹어봐. 내가 구운 거야. 그녀가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었다. 가까이서 보니 미진의 얼굴은 더 아름다웠다. 피곤한 기색이 스며 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이모님은 어떻게 이런 파티에? 수아가 물었다. 미진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지은이가 불러서. 남편은 출장 갔고 나 혼자 집에 있으니 심심하네.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수아는 그게 왜 안쓰러운지 모를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미진은 결혼 생활의 고충을 살짝 털어놓았고 수아는 직장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했다. 수아 씨처럼 젊은 사람이 부러워. 아직 꿈이 많을 텐데 미진의 말에 수아가 웃었다. 저야말로 이모님처럼 안정된 삶이 부러워요. 비가 그치고 해가 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수아와 미진은 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여기, 한강이 제일 예뻐, 미진이 말했다.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 멀리 보이는 반포대교의 불빛. 수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미진이 갑자기 멈춰 서서 수아를 보았다. 수아 씨, 나 솔직히 말할게.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야? 지은이한테 수아 씨 사진 봤어. 그 미소가 잊히지 않았어. 수아의 눈이 커졌다. 미진의 손이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우산 고치는 핑계가 없었다. 이모님,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 미쳤어. 하지만 내가 너무 닮았어. 내 젊은 시절의 나를.
그 말은 수아를 무너뜨렸다. 미진의 입술이 가까워지려는 순간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이모. 뭐해? 그들은 황급히 떨어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수아의 세계는 뒤집혔다. 결혼한 이모, 미진. 그 손길의 온기. 이건 사랑의 시작인가? 수아는 강바람에 몸을 떨며 생각했다. 한국의 사회, 가족의 시선. 이 감정은 허락되지 않을 텐데. 파티가 끝나갈 무렵 미진이 수아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건넸다. 가끔 이야기 나눌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그녀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 그것이 그녀의 삶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 수아의 일상은 그날 이후 달라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미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 간단한 인사였지만 수아의 가슴을 간지렸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며 미소 지었다. 이모님도요. 남편분 출장 언제 끝나세요? 미진의 답은 늦었다. 곧. 하지만 기다려지네. 그 말에 수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진은 결혼한 여자였다. 아이도 없지만 가족의 기대를 업고 사는 사람. 수아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자책했다. 이건 잘못됐어. 그냥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주말, 지은이 다시 모임을 제안했다. 이번엔 집에서. 이모도 올 거야. 수아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미진의 집은 강남의 아파트,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미진이 웃으며 맞이했다. 와줘서 고마워, 수아 씨.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집안은 한국식으로 정갈했다. 마루에 앉아 밥상을 펴고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 친구들은 웃으며 모여들었지만 수아의 시선은 미진에게 고정되었다. 저녁이 깊어지자 남자들은 소주를 마시며 스포츠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부엌으로 모였다. 미진이 수아를 불렀다. 도와줄래? 부엌에서 둘이 마주쳤다. 좁은 공간, 미진의 향수 냄새. 수아 씨, 요즘 어때? 메시지로만 이야기하니. 더 듣고 싶어. 미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아는 설거지감을 쥔 손을 떨었다. 저, 이모님 생각만 해요. 그런데 이게? 죄책감 들어요. 미진이 다가와 수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 감정, 솔직히 느껴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지은이었다. 와, 치킨 왔어.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 수아는 미진의 집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피할 수 없어. 다음 날 미진이 먼저 연락했다. 커피 한 잔 어때? 한강 카페에서 수아는 오케이를 눌렀다. 카페는 한강을 내려다보는 곳, 창가 자리에 앉아 라떼를 마셨다. 미진은 평소처럼 우아했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다. 남편이 돌아왔어. 집이 다시 소란스러워. 그녀의 말에 수아가 물었다. 행복하세요. 미진은 고개를 저었다. 결혼은 의무야. 사랑은 익힌 지 오래됐어. 대화는 깊어졌다. 미진의 과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서울의 예술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했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결혼을 선택했다. 나도 내 나이 때 여자한테 끌렸어. 하지만 한국에서. 그건 꿈같은 이야기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저도 그래요? 엄마가 딸이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매일 말씀하세요. 둘은 손을 잡았다. 카페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 손길은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잊게 했다. 그 후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낮에는 직장, 밤에는 메시지. 가끔 한강 산책. 한국의 가을,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진은 수아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다. 이 붓질처럼 마음을 표현해봐. 수아의 그림은 어설펐지만 미진의 칭찬에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미진의 남편, 태준 씨가 이상을 느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그의 물음에 미진은 친구 만나서 라고 둘러댔다. 수아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모님의 삶을 망치면 안 돼. 어느 날 미진이 울며 전화했다. 태준이가 내 핸드폰 봤어. 내 메시지. 수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곧 터질 거야.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랑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폭풍. 이 감정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지만 수아와 미진의 마음은 차가웠다. 태준의 의심이 깊어지면서 만남은 줄어들었다. 미진은 조금만 참아라고 했지만 수아는 불안에 떨었다. 직장에서의 실수도 늘었다. 상사가 수아 씨, 요즘 왜 그래? 연애라도 하냐? 라고 농담할 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LGBT에 대한 편견. 뉴스에서조차 동성애를 문제로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수아는 미진과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진이 갑자기 나타났다. 수아의 사무실 앞 카페. 봐야겠어. 내 얼굴,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미진의 눈은 붉었다. 태준이가 이혼하자고 했어. 수아가 놀라 물었다. 왜요? 우리 때문인가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메시지 봤대. 사랑해라는 단어를. 그는 이해 못해. 이상한 여자라고 소리쳤어. 수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미안해요, 이모님. 제 탓이에요. 미진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결혼 생활이 이미 죽었어. 태준이와의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모르셨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수아는 미진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카페 아니라 참았다. 어떻게 할까요? 미진이 속삭였다. 함께 도망칠까? 아니면 포기할까? 그 질문은 수아를 괴롭혔다. 포기하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사랑을 잃는다. 도망치면 가족의 비난, 사회의 조롱. 그날 이후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미진의 스튜디오, 그녀가 숨겨둔 작은 작업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건물, 그림 냄새가 가득한 공간. 여기서 자유로워. 미진이 말했다. 수아는 미진의 어깨에 기대며 그림을 그렸다. 붓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풀렸다. 한국의 전통 화법, 수묵화처럼 검은 먹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미진은 수아의 그림을 보며 웃었다. 이건 우리야. 검은 선 속에 숨겨진 색.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 수아를 불렀다. 언니, 이모랑 무슨 일 있어? 이모가 요즘 이상해. 울고 그래. 수아는 당황했다. 아니야, 그냥. 이야기 나눈 거야.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수아야, 나 알아. 너 여자 좋아하잖아. 대학 때 그랬던 거. 수아의 비밀이 드러났다. 지은은 포옹하며 말했다. 괜찮아. 하지만 이모는 결혼했어. 조심해. 그 말은 수아에게 충격이었다. 친구조차 걱정하는 이 사랑. 고조는 태준과의 대면에서 왔다. 미진이 이혼을 요구하자 태준이 수아를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페에서 만난 그 자리,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진이가 내가 좋대.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 둘이.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태준이 웃었다. 사랑. 이 나라는 그런 걸 용납 안 해. 가족이 무너지면 끝이야. 그는 떠나며 미진이한테 전해. 다시는 보지 마라고 했다. 수아는 미진에게 달려갔다. 태준 오빠가 왔어요. 미진이 울었다. 알아. 그는 가족에게 말할 거야? 내 부모님, 내 가족,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전쟁터였다. 한국의 유교 문화, 가족 중심의 사회. 동성애는 가족의 수치였다. 수아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수아야, 이상한 소문 들었어. 지은이가. 여자랑. 수아는 해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반역의 시작.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하지만 수아와 미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가족의 압력이 쏟아졌다. 미진의 부모는 지혼. 여자 때문에 미쳤어 라고 소리쳤고 수아의 어머니는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라고 울었다. 그들은 잠시 헤어졌다. 미진은 시골로 내려갔고 수아는 직장에 매달렸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미진이 나왔다. 한강의 그 산책, 손을 잡던 온기. 한 달 후, 미진이 돌아왔다.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메시지였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제주도로. 비행기 안, 창밖 바다를 보며 미진이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한국 밖으로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도망치면 후회할 거예요. 맞서야 해요. 제주도의 바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물결.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한국의 섬 문화, 제사와 민속놀이가 스며든 곳, 하지만 그곳에서도 자유는 멀었다. 관광객들의 시선, 저 여자들, 손잡고 라는 속삭임. 제주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결심했다. 커밍아웃. 먼저 지은에게. 지은의 집에서 수아와 미진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사랑해. 지은은 놀라다 울었다. 언니, 이모. 고생이네. 하지만 응원할게. 한국이 변하고 있어? LGBTQ 단체도 많아졌어. 지은의 말은 희망이었다.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올해는 더 컸다. 그들은 참여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 사랑은 사랑이야. 구호 속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태준이 가족 모임을 열었다. 미진아, 정신 차려. 상담소 가자. 이건 병이야. 그의 말에 미진이 소리쳤다. 병. 이건 내 진심이야. 당신과의 결혼이 병이었어. 대화는 파국으로. 태준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미진은 무너졌다. 수아가 안아주었다. 이모님, 우리 함께라면 이겨요.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눈물 섞인. 한국의 밤하늘 아래 별이 빛났다. 그러나 배신이 왔다. 지은의 남동생, 미진의 조카가 비밀을 유출했다.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한강 산책 중 손잡은 사진. 가족의 수치, 댓글들이 쏟아졌다. 수아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미진의 부모는 연락을 끊었다. 고립된 그들. 수아가 울며 말했다. 포기할까요? 미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인간답게 살자. 그들은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LGBT 센터, 상담과 법률 지원. 한국도 변해요. 법이 따라오고 있어요. 상담사의 말에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고조는 미진의 건강 문제였다.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간 미진. 암초기 의사의 말에 수아가 무너졌다. 이모님. 왜 하필 지금? 병실에서 미진이 웃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치료받고 우리 사랑 지킬 거야.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미진의 치료는 고되었다. 화학요법, 병원의 차가운 복도. 수아는 매일 병원을 오갔다. 이모님, 오늘은 어때요? 미진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수아 덕에 버텨. 내가 내 비디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 가족 중심의 간호. 수아는 친구로 신고하며 돌봤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속삭임, 저 여자들 특별한 관계인가 봐. 가족의 태도도 변했다. 태준이 병문안 왔다. 미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 후회가 서렸다. 미진이 말했다. 태준아, 용서해. 하지만 우리 끝나서 애태준은 수아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수아 씨, 미진이 부탁해. 잘 부탁해. 그 순간 배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지은은 매일 음식을 가져왔다. 언니들, 포기 마. 사랑은 강해. 치료 중 미진이 수아에게 편지를 썼다. 만약 내가 떠난다면 내가 행복하길.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을게. 영원히. 수아는 울며 읽었다. 이모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 미래 있어요. 그들은 병원 옥상에서 약속했다. 쾌차하면 작은 집 차려요. 한강 가까이. 이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처럼 감정적.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수아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편견에 부딪혔다. 동성애자. 안 돼. 고조는 퍼레이드 날이었다. 미진이 퇴원한 직후 그들은 다시 행진에 나섰다. 무리 속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평등을. 구호가 울렸다. 갑자기 반대 시위대가 나타났다. 변태들. 돌이 날아들었다. 수아가 미진을 보호하며 쓰러졌다. 가벼운 타박상.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 경찰이 와서 흩어졌지만 수아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이모님,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미진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해. 작은 변화부터. 그들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두 여자의 이야기 익명으로 사랑과 고통을 썼다. 댓글 중에 지지가 쏟아졌다. 힘내세요. 나도 그래요. 한국도 변할 거예요. 희망의 불씨. 하지만 배신의 두 번째 물결. 미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진아, 집으로 와. 그 여자 버려. 미진이 거절하자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내가 암 걸린 거 그 때문이야. 업보. 그 말은 미진을 무너뜨렸다. 수아가 어머니를 설득했다. 어머님, 사랑은 업보가 아니에요. 미진님을 사랑하니 더 강해질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 쉬며 떠났다. 생각해봐라. 그 후 미진의 건강이 나아졌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미소가 돌아왔다. 수아와의 산책, 한강의 벚꽃 아래. 수아야, 고마워. 내 덕에 살아. 하지만 운명의 장난. 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미진아, 복잡수술 성공했어. 비용 내가 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의 눈에 야심이 보였다. 수아 씨와 헤어져.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할게. 가족, 직장, 다 배신의 절정. 태준의 복수. 미진이 떨었다. 왜 이제 와서? 태준이 웃었다. 사랑. 그건 약해. 나는 가족을 지킬 거야. 가을 바람이 불었다. 태준의 위협은 그들을 압박했다. 미진은 포기하자라고 했지만 수아가 말했다. 아니요. 이건 우리의 싸움.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LGBT 권익 단체의 도움으로 태준의 협박을 법적으로 대응했다. 한국 법은 동성애를 보호해요. 폭로는 명예훼손. 변호사의 말에 용기가 났다. 태준은 물러섰다. 좋아.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사건 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미진의 완치 선언. 병원에서 나온 그날. 수아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다.
이모님, 축하해요. 미진이 안겨 울었다. 우리 결혼할까? 법적으로 아니지만 우리만의 한국의 동성결혼은 아직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작은 의식을 치렀다. 지은이 증인, 한강변에서 반지 교환. 영원히 함께 바람에 날리는 벚꽃 잎처럼 가벼운 약속.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그들의 블로그가 책이 되었다. 한강의 두 여자 제목으로 출간. 서점에서 사인회, 팬들의 응원. 영감 받았어요. 한 젊은 여자가 말했다. 수아의 새 직장, LGBT 친화적 회사, 미진은 그림 교사가 되었다. 서울의 예술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감정을 숨기지 말라고 가르쳤다. 가족과의 화해도 왔다. 수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아야, 미진 씨 봤어. 행복해 보이네. 눈물 흘리며 포옹. 미진의 부모도 손녀처럼 안아주었다.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이태주는 홀로 떠났다. 캐나다로 새 삶을.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예수아와 미진은 한강 벤치에 앉았다. 그 첫 만남의 장소. 기억나. 비 오는 바비큐. 미진이 웃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 최고의 선물이 됐어요. 손을 잡고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국의 밤, 차갑지만 따뜻한.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인간다움, 용서, 그리고 영원한 감정. 에필로그, 수아는 창밖을 보며 썼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해. 우리는 그 증거야. 미진이 다가와 키스했다. 눈이 녹는 봄을 기다리며.